자, 중딩 때 듣는 말인데 이거 유리수의 조밀성 들어봤어요? 유리수의 조밀성 이런 말 들어봤네. 좀 들어봐요. 그치 뭐 우리가 중학교 때 무슨 관심이 있겠어. 예, 이게 무슨 뜻일까? 조밀하다 매우 빽빽하다는 뜻이거든요. 매우 빽빽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딱 단순 정의로 말을 하자면 너희가 어떤 두 유리수를 상상하더라도 그 두 유리수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이거 개념 이해시키기 되게 어려워. 10분의 1과 100분의 1의 사이에 유리수가 얼마냐? 100분의 1과 100분의 2 사이에 유리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 셀 수 없죠. 다들 이해하죠? 분모에 공 하나씩만 더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난리가 나겠죠. 그죠? 유리수가 어마어마하게 빽빽하다. 어마어마하게 빽빽하다. 그러면 그거를 다 점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0에서 1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점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비워놓고 내가 유리수를 하나 찾았어. 그래서 그 유리수를 이렇게 점으로 딱 찍어. 점으로 찍어.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또 유리수가 하나 있고, 여기 유리수가 하나 있고, 요 사이에 유리수가 하나 있고, 유리수가 하나 있고, 유리수 막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선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조밀성이란 말을 안 해요. 이게 이해시키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어렵다는 거야. 지금 이게 너무 빽빽해 보이는 건 분필이 여기 가서 빡 찍혀서 이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만한 두께의 분필산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 분필, 내가 찍은 이 분필의 두께 때문에 얘네들이 연결되어 보이는 것 뿐인데 유리수는 조밀하지만 연속하지 않아요. 나 이 얘기 할 때마다 미칠 것 같은데. 자, 이제 상상의 영역을 넘겨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니네 나이가 그래. 니네 나이가 그래. 이제 이데아의 세계에 좀 다가갈 나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는 것만을 상상하지만 다들 예전에 막연하게 느껴봤잖아. 자연수가 언제 끝나요? 이거. 자연수가 언제 끝나요? 100 다음 100일이고 100일 다음 100이고 그랬잖아. 아주 어렸을 때는 하나, 둘, 셋, 많아 뭐 이거 하던 시절에서 그렇잖아. 셋 다음 많아 아니야? 어렸을 때 그래. 니들 어렸을 때도 그랬어. 근데 이제 자연수가 안 끝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저기 저 무한의 세계에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가까운 곳에도 이놈의 극한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리수는 아무리 점을 여기서 다 찾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유리수를 다 잡아서 점으로 찍어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사이는. 실제로 이거 수학자가 한 말이야. 0에서 1 사이의 수직선에서 무리수를 제거하면 수직선이 텅텅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할 유리수가 어마어마하게 빽빽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조밀하다는 건 빽빽하게 있으나 아무리 작은 유리수 간격을 잡아도 그 사이에 무한의 유리수가 들어있지만 연속은 아니다. 실수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예요. 실수의 연속성. 자,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0이라는 유리수 옆에 유리수가 있겠니? 무리수가 있겠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상상해봐도 알아요. 모든 유리수의 옆에는, 양옆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기본적인 2배죠. 이해돼? 그러나 무리수와 무리수의 사이에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게 실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든 역할은 99.9%가 무리수란 말이야. 무리수의 바다에 떠있는 망망대해 섬 같은 존재가 유리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극한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 세계인지 아시겠죠?
방대한 세계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다가간다, 예, 다가간다 할 때 일에 다가간다, 가까이 간다 할 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 거야. 그것이 현실이니까 예, 일에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리수의 커튼을 계속 열면 돼. 무리수의 커튼을. 당장에 유리수만으로도 끝이 안 나요. 내가 누구의 딜레마냐? 제논의 딜레마 들어봤어요? 제논의 딜레마? 제논이라는 그 그리스 고대의 괴팍한 수학자가 하나 있는데 학자, 철학자지. 얘가 뭐 왕 귀 물어뜯었다가 목 잘랐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태 괴짜인데 몇 가지 극한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그거에 대답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놀려먹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걸 제논의 역설이라고 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쏜 화살은 맞지 않는다. 쏜 화살은 맞지 않는다. 잘 생각해봐요. 여기 원희의 이마가 있어요. 너무 예쁘게 그렸나? 원희의 이마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화살을 이렇게 갖다 놓고 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화살은 연속으로 움직이죠. 그 연속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순간이동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시작하면서 사라졌다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분명히 실시간으로 연속으로 이걸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원희의 이마와 화살촉 사이에는 실수의 거리가 존재하죠.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 이 실수 거리에 절반을 도착했을 때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럼 그 사진을 보면 원희의 이마와 화살촉 사이에는 실수의 거리가 있어요. 맞나요? 실수의 거리. 그러니까 이 최초 거리를 L0라고 하면 남은 거리는 2분의 1 L0일 거라고요. 절반에 왔을 때 사진을 찍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다시 실수의 거리를 남았으니까 적당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절반에 왔다고 하죠. 이 화살이. 그러면 절반에 왔으니 남은 거리는 이마와의 남은 거리는 2분의 1에 제곱한 L0겠네요. 맞아요. 다시 절반일 때 사진을 찍었다고 하죠. 네? 그러면 그때 남은 거리를 예측해보면 첫 번째 절반에 왔을 때가 2분의 1의 1승, 두 번째 절반에 왔을 때가 2분의 1의 2승, 세 번째 절반에 왔을 때가 2분의 3승이었어요. 그러면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2분의 1에 n번째 절반에 왔을 때 L0가 남은 거리죠. 이거 남은 거리 이마에 자 이제 질문. 그러면 요거 n에다가 얼마 넣어야 0이 돼요? 라고. 2분의 1에 얼마를 넣으면 이 값이 0이 되냐? 화살이 이마에 쳐 맞았다는 건 남은 거리가 0이 되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0이 돼요. 0이 돼야 맞는 거지. 0이 안 되면 안 맞는 거잖아. 아무리 작아도 거리는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n에다가 얼마 넣으면 0 돼요? 이런 얘기. 이런 질문이야. 아무리 넣어도 0 안 되거든? 니네가 뭘 상상해봐라. 이게 0이 되나. 어떤 상상을 해도 이 값은 0이 안 됩니다. 1억, 조, 경, 해, 뭐, 제일 큰 숫자 부르겠지. 그래도 그거 분의 1 L0 남아요. 그러니 쏜 화살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총알 사이를 다니세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제논이 주장했지. 그러나 제논의 목과 칼은 남은 거리가 0이 돼요. 예, 이게 뭐랬더라 하여튼 뭐 일화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야 비켜봐 뭐 했다가 왕한테 반말했다가 이제 왕이 막 지랄하니까 잠깐만 귓속말 좀 이런 다음에 귀를 물었다고 해요. 이 개념이거든. 이 개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1에 n승 L0가 0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미적분일 때 배우시고요. 어쨌든 우리 현실에서는 극한이라는 개념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0에 매우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0에 가까워져도 그럼 맞지 않는 거라고. 0이 되었으니 맞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0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자도 사슴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고, 무기들도 개발이 되었겠죠. 맞지 않는 무기를 왜 개발해? 그죠? 바로 이 개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1에 영원히 다가가며 닿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실수의 연속성에 의거해서 모든 무리수의 커튼을 젖히면서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1에 닿지 않으며 다가갈 수 있어요. 심지어 양옆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이제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요 단원을 지금쯤 여기 하고 있을 텐데, 여기를 하고 있을 텐데, 좌표 평면, 아래로 볼록의 이차함수를 그리거나 위로 볼록의 이차함수를 그려놓고 최대 값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다들 꼭지점을 찾아서 이게 최소 값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최대 값이요. 아시겠죠? 근데 주의하세요. 이 점 찍어놓고 여기를 최대값이라고 하는 착각과 오류에 빠지는데 모든 용어에 갑자가 들어가면요. Y좌표라는 뜻입니다. Y좌표. 이 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점이 위치하고 있는 요 Y좌표를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이 여기 찍힐 뿐이지. 최소값도 마찬가지. 이놈이 존재하는 요 Y좌표 가장 낮은 곳의 Y좌표 이걸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개념이 이겁니다. 너희가 흔히 범위라고 부르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수학의 함수론에는 어떤 용어가 있냐면 정의 역을 결정하지 않은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정의 역을 약속하지 않은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y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 이렇게 했다 라고 해놓고 이거 최소값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요 라고 대답하면 그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는 정의역이 없어요. 정의역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값을 물어보면 정의역이 어딘 줄 알고 최소값이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이라는 게 뭐냐, 그 함수가 약속된 범위, x의 범위, 약속된 x의 범위, 이게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렇게 얘기하죠. 독립변수, x, 독립변수, 뭐 다 좋아요. 독립변인 또 뭐 있지? 아무튼 가로축. 그거를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 이걸 정의역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x의 범위 이렇게 말하는 그놈이 정식 명칭이 정의역이에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의역의 역할은 뭐냐면 일종의 커튼의 역할이에요. 커튼. 그러니까 이 좌표 평면이 무대고 이 이차 함수가 배우라고 하면 배우가 커튼 뒤에 있으면
안 보여야죠. 안 보여야 맞는 겁니다. 커튼 뒤에 있는 배우는 안 보여야 맞는 겁니다. 무대도 안 보여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 연출자들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에만 이렇게 커튼을 열어놓죠. 여기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 그렇듯이 함수라는 건 1에서 3. 그럼 이쪽도 커튼 뒤로는 없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릴 수 있다 해서 그런 그림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한테 지금 보이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밖에 없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 보이는 무대 안에서 y좌표가 가장 낮은 점을 최소라고 하는 거고,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보이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y좌표를 최대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대 최소 정의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그동안 이제 직선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죠. 올라가거나 내려가잖아요. 올라가거나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니 커튼을 어디서 닫고 어디서 열건 간에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최대 최소를 담당합니다. 어디서 열고 어디서 닫건 간에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최대 최소를 담당해요. 이래서 우리가 착각으로 많이 불러일으켜지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범위가 있는데 최대값 얼마야, 최소값 얼마야 그러면 그냥 다들 작은 값을 넣은 걸 최소값이라고 하고 큰 값을 넣은 걸 최대값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요. 그건 그래프가 증가함수였기 때문이에요.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 끝값을 넣는다. 최대건 최소건 간에 양 끝값을 넣는다라는 오개념이 심어지는 이유가 바로 직선 때문이에요. 직선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니까. 이제 새로 배우는 2차 함수는 새로 배울 것도 없지만 2차 함수는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죠. 내려갔다 올라가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아이의 커튼을 내려가는 와중에 쳐서 양쪽을 닫아버리면 왼쪽 끝이 최대, 오른쪽 끝이 최소가 됩니다. 올라가는 중에 커튼을 닫으면 올라가는 양만 나한테 보이니까 왼쪽 끝이 최소, 오른쪽 끝이 최대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문제는 이놈이죠. 내려감과 올라감이 바뀌는 와중에 중간에 커튼을 치게 되면 양쪽 끝이 아닌 대칭축 위치에서 최소가 생기고 그 대칭축의 위치로부터 더 먼 쪽 범위의 값에서 최대가 생깁니다. 정의역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축으로부터 더 먼 쪽 정의역 끝으로 최대값이 생겨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거는 위로 볼록을 그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네. 위로 볼록을 그어도 마찬가지 이야기. 올라가다 내려가는 중에 만나면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그동안 최대값, 최소값 할 때 꼭지점 구한 건 그러면은 진짜 다 틀린 건가요? 학교에서 그렇게 틀린 걸 가르쳤나요? 네, 그게 아니고 정의역은 유일하게 딱 한순간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딱 한순간. 정의역을 생략해도 되는 예외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뭘까? 플러스일 때 최소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 최대에서 그거는 정의역이 없어도 그냥 정의역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정의역이 없다라고 하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다니까. 정의역은 없으면 함수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름이. 정의역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그 정의역을 주는 걸 생략 가능하게 한 유일한 예외 케이스가 하나 있다고요. 그렇죠. 실수 전체일 때. 여기서 말하는 실수 전체는 이 X축 무대가 커튼이 없는 걸 말합니다. 예. 이쪽 음원이 무한대로도 양의 무한대로도 커튼 자체를 아예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열리죠. 예. 이때 정의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생략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하고 끝냈어? 정의역을 안 줬어? 정의역을 안 줬어? 그러면 실수 전체네 이거라고요. 우리가 예외를 먼저 배우다 보니까 자꾸 정의역의 중요성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얘기를 해두는 겁니다. 정의역은 원래 함수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생략이 가능한 건이 있다. 실수 전체일 때 그렇다. 자, 마지막 한마디. 사실 지금 제가 되게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요놈의 기본 개념으로 응용화된,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로 응용화된 2차 함수 문제가 요번 당신들 중간고사 범위에 아마도 킬러 문항이 될 거예요. 이 정의역 얘기. 정의역에 형성된 최대 최소 얘기. 생각보다 실전에서 출제됐을 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나는 아주 기본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 마지막으로, 정의역이라는 게 이렇게 주는 케이스와 이렇게 주는 케이스에 대한 얘기예요. 다들 기호는 알겠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크다, 크다. 예, 크다, 크다. 이건 등호가 포함되지 않은.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극한 개념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커튼을 1과 3에서 닫았는데, 그러니 이렇게 됐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2차 함수로 걸렸다. 1, 3. 똑같이 그려볼게요. 똑같이 1, 3에서 열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놈으로 걸렸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의 최대값은 어디? 꼭지점, 그죠? 꼭지점. 최소값은 어디? 1. 여기. 이 아이의 최대값은 어디? 꼭지점. 최소값은 어디? 1보다 작은. 최소는 존재하지 않음. 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정의역에 1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1에 해당하는 함수 값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최소 값은 분명히 y좌표라고 했고 이 y좌표를 정확하게 내가 지칭을 할 수가 있다고. 너 거기 이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1이 내 정의역에 없어요. 1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맞냐면 요렇게 그려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이 생겼다라는 걸 나름대로 표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구멍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 요 자리에 함수값이 없어. 따라서 이것에 대응되는 y좌표도 없어. 그럼 그거 바로 위에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했는데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지? 1로 영원히 다가가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닿지 않으면 영원히 다가가는 게 가능하다는 뜻은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내려오다 예를 들어 요 값이 5라고 해봅시다. 5에 닿지 않으면 영원히 내려오는 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최소를 말하려고 해도
그게 얼마인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를 말해도 그보다 아래가 있으니까. 오해에 닿지 않는 무언가가. 난 어렸을 때 그게 너무 궁금해. 내가 어렸을 때 육상을 했거든,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의 이제 히어로는 칼 루이스라고 이제 모르겠죠. 예. 칼 루이스, 벤 존슨 이런 사람들 모르죠. 100m. 너희들은 누구야? 우사인 볼트. 칼 루이스가 9초 86을 뛰었을 때 100m를 이제 오만 계산이 있었어요. 이건 미쳤다. 이건 정말 미친 거다. 인간이 100m를 10초 안짝에 뛰는 것도 대단했고 9초 86이라는 기록이 나왔을 때 이건 뭐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해봤을 때 뭐 절대 안 깨진다 막 이랬는데 벤 존슨이 이걸 9초 83으로 깬 거야. 그때 물론 이제 나중에 약물 것 때문에 이제 다 박탈이 됐어요. 그 기록은. 근데 우사인 볼트가 나와. 그러니까 그때 그 벤 존슨도 그렇고 뭐 했을 때도 영원히 안 깨질 거라 그랬거든. 영원히. 이거는 진짜 인류가 기록해낸 마지막 기록이다. 라고 했는데 우사인 볼트가 되게 우습게 깨버렸죠. 네, 우습게 깨버렸어요. 9초 7, 9인가? 9초 7, 6인가? 이렇게. 그럼 이제 나 어린 시절에 나는 궁금해지는 거지. 계속 깰 텐데 그럼 인간이 100m를 4초에 뛰는 날도 오나?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지 않냐? 인간이 100m를 어떻게 4초에 뛰어? 안 그럴 것 같아. 5초에도 못 뛸 것 같아. 근데 기록은 계속 깨져.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일까? 예, 영원히 닿지 않으며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좀 농담인데 요 개념 앞으로 중요하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다 있고 안 다 있고 있고 없고 심지어 이 아이가 내가 커튼을 이렇게 닫았는데 이게 1, 3인데 1, 3이 등호를 안 줬어요. 등호를 안 줬는데 올라가다 걸리고 말았다. 그러면 심지어 얘는 최대값도 최소값도 없는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극한의 개념인데 이게 너희들한테 제대로 개념적으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 문제를 푸는데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더라. 이건 어디까지나 진짜로 자기가 공부를 좀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미리 말해둔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지금은 아무 생각 없었는데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이런 점이 궁금해지면 그때 그 얘기인가 하고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